내 취미가 돈이 된다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비프리입니다. 취미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재밌는 일이 돈이 됐으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원래 일은 힘들고 어려운 건데 취미는 쉽고 재밌잖아요. 제 취미 중 하나는 맛집 탐방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일상에 가까운 이런 소소한 취미도 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취미로 돈 벌기, 이 부업으로 하고 있어요. 바로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로 어떻게 취미가 돈이 되는지 얘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넷플릭스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뭐 볼지 고르는 데만 1시간이 걸린다는 말에 너도 나도 공감하며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면 오히려 선택을 힘들어합니다. 저도 밥 먹을 때 뭘 볼지 고르다가 정작 보지는 않고 밥을 다 먹어버린 적이 많았어요. 부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부업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정말 별별 부업이 많은데요. 1시간에 몇만 원을 번다고 하니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취미로 돈 벌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성취욕이 있는 분들이실 거예요. 나 혼자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생산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고 내 취미가 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니까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취미로 부수입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부업에 도전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먼저 앱테크처럼 배울 필요가 없이 쉽고 간단한 부업들은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새로 해본 온라인 부업은 음악이나 영화를 감상하고 리뷰를 남겨서 포인트를 받는 거였어요. 장점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서 머리를 써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틈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단점은 티끌 모아 티끌이었습니다. 의외로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어요. 음악을 들으면 포인트를 주는 앱은 계산을 해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평균적으로 60시간을 들어야 10,000원을 벌겠더라고요. 시급이 167원인데 이건 돈을 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큰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은 어떤 부업들일까요? 어느 정도 공부와 투자가 필요한 것들인데요. 온라인 판매,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같은 컨텐츠 제작,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테크입니다. 첫 번째와 비교하면 갑자기가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하지만 잘 된다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름 부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요. 저는 강의비로만 거의 1,000만 원 이상 쓴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제일 시작하기 쉬우면서 들어가는 시간 대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온라인 부업이 블로그입니다. 왜 블로그가? 하고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SNS 플랫폼 3대장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다 해봤는데 블로그가 제일 쉽고 편하더라고요. 일단 블로그는 의외로 시간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시간은 컨텐츠인 글을 쓰는 시간도 있지만 투자하는 총 시간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에요. 저도 한때 매일 글 쓰는 1일 1포스팅, 일명 1일 1포를 했는데요. 제가 저번 달 9월에 네이버 블로그에 쓴 글은 몇 개일까요? 6개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매일 할 필요 없이 하고 싶을 때, 필요할 때 설렁설렁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유지가 되는 게 블로그입니다. 물론 당연히 글을 자주 발행할수록 좋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쉽지 않다는 거 공감하실 거예요. 오히려 1일 1포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된 글쓰기입니다. 저는 1일 1포의 강박에서 벗어나고 블로그가 일보단 취미에 더 가까워졌어요. 사실 블로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돈이 됐던 부업은 온라인 판매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는 취미보다는 일에 더 가까웠는데요. 하면서 돈도 벌리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컸습니다. 매출이 커지면서 강의를 들을 때는 미처 몰랐던 문제들이 튀어나오는데 와, 돈 벌기 쉽지 않구나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장점만 일은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돈 벌기를 쉽다 하니까 어렵게 돈을 벌면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추천합니다. 쉽게 하면서 투입한 시간 대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블로그를 이젠 취미처럼 하고 있는데요. 부업이지만 취미로 돈 벌기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글이 돈이 된다는 게 재밌었어요. 제 취미 중 하나가 맛집 탐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데이트할 때, 블로그로 언제든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모님과 한우 코스 요리 전문점인 도쿄 등심 하남동에 다녀왔어요. 한 끼 식사에 20만원, 오마카세는 28만원인데 다녀와서 2시간 글 쓰면 공짜라니 완전 이득 아닌가요? 전에는 생일이나 여행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외식을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나서 엄마 아빠에게 종종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젠 글쓰기 자체도 취미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글을 찾아서 읽고 있다는 게 생각보다 보람이 있는데요. 저도 한때는 작가가 꿈이었거든요. 결국 작가는 독자가 필요하잖아요. 소설 같은 문학글 쓰기는 아니지만 제가 쓴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게 참 뿌듯했습니다. 또 나라는 사람을 공개하는데 가장 부담이 없는 곳이 블로그입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도 들어봤는데 유튜브 강의 질문 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물어보는 게 얼굴을 공개해야 될까요? 입니다. 그만큼 나를 공개한다는 건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블로그는 다른 SNS에 비해 연결성이 느슨한 편입니다. 인스타그램은 가입하면서부터 지인 등록을 묻고 시시때때로 알만한 사람이라며 지인을 추천해주는데요. 블로그는 이런 시선에서 자유롭습니다. 얼굴 공개를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 지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처음에 네이버 블로그 시작할 때 부캐를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개그맨들 부캐가 한참 유행일 때였는데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저 같은 평범한 일반인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블로그 이름도 인터넷 장명소에서 사람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오늘은 블로그로 얼마를 벌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블로그를 어떤 느낌으로 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블로그로 퇴사하는 사람 전업 블로그인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나 내 취미 생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제일 쉽게 돈 버는 방법 도전할 수 있는 게 블로그인 것 같습니다. 취미로 누구나 공감할 만한 맛집 탐방을 얘기했지만 제 또 다른 취미는 그림 그리기예요. 이 그림도 초반에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로 올렸는데 구매하는 손님이 있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쪽이든 블로그는 나를 알리면서 사람을 모으는 발판이 되어줄 거예요. 취미로 돈 벌기,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